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소식 여러분께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신의 지역구 서울 동작구청 신년 인사회를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했는지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상황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못 받았고요. 저는 어떤 자리에도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또 선두를 달리셨는데 또 어떤 느낌이신지. 국민들께 감사합니다.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결심은 언제까지 좀? 결심은 언제까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의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오늘 오전의 이야기고 어젯밤에 집으로 돌아갈 때 어제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다음 아니겠습니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나경원 전 의원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젯밤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사실 이제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의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누구한테?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문자와 유선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대통령께서 저출산 그거 사의 표명하셔서 반려하신다면은. 글쎄 아직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고요. 저는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출마 결정은 기한은 좀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글쎄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하니까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당의 모습과 전당대의 모습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의 지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오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 진위가 굉장히 다르게 알려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좀 결심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죠. 아이고 추워서 어떡해요. 이거 너무. 오늘 기자들 아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답변한 것 말고요. 다시 또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통령실과 갈등, 충돌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럴 의도가 없다. 자꾸만 대통령실하고 저하고 각을 만들지 말라. 대립하는 모양새로 만들지 말아달라. 기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제 생각이 왜곡된 부분도 있고 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자,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은 내놨어요. 네. 그런데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에는 여전히 고심 중이다. 정치인의 저런 언어 저도 이미 오랫동안 많이 봐왔는데 어느 쪽입니까? 출마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강하죠. 출마하고 푼데 네. 점점점입니까? 근데 이제 만약 대통령께서 나경원 위원장 이번에 나가지 마. 나경원 위원장 안 돼. 그렇게 명시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준다면 나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 본인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대통령을 설득할 수가 있어.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 나경원 위원장 나가 출마해. 자유지. 이거보다는 본인이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말리겠어. 소극적 동의라도 얻어내면 본인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윤핵관들이 나경원 부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는 사람, 당대표 되면 갈등을 불러일으킬 사람, 그런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 전까지 대통령의 소극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설득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경원 위원장은 출마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위원장을 돕고 있거나 가깝거나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출마합니다. 출마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요. 나경원 위원장과 좀 반대되는 김기현 의원 측이나 아니면 윤핵관 측에 좀 물어보면 결국에는 출마를 못할 거다. 왜?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마를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다. 그런데 설 연휴 이전에는 결심을 해서 밝힐 거다라는 이야기는 기자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네. 대략 그 즈음에. 네.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 순방에 나서는데 14일부터 6박 8일에 걸쳐서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방문에 나선다. 한국에 없어요. 아직 시일이 얼마 없어요. 3, 4일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간접적인 방법 또 직접적으로 통화하거나 연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나경원 위원장이 앵무새처럼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저는 뭐든지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고 있다. 계속 지금 대통령을 향한 공개적인 메시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보고 대통령께서 만약 나경원 위원장 뭐 나간다는데 어쩔 수 없네 라고 주위에 흘리기만 해도 나경원 위원장의 저러한 메시지 전달 방법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또 하나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제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라고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 기자들에게 알렸는데 대통령실에서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비서실장한테 확인해 봤더니 그런 연락 받은 적이 없다는데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는데요. 부인했단 말이에요.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젯밤에 다시 문자와 유선으로 제가 분명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시 얘기를 했고 하루가 지나서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 문자 연락이 오긴 왔습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관건은 이 사의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출마해도 된다는 뜻이 될 것도 같고 그렇죠. 사의를 수용하지 않고 보류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고 또 해외 순방에 나선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앵커께서 정확한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사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소극적 동의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본인의 출마 명분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록이 2월 2일, 3일일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 이후에 대통령께서 또 다른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할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려요. 결국 설 연휴 전후가 되겠네요. 네. 이달 말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다른 당 이야기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당대회가 있었고 그렇죠. 당대표가 되겠다는 정치인들의 도전과 좌절 네. 또 성공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의원에게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죠. 왜냐하면 인지도는 상당히 이미 높은 편이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도약하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각을 확실하게 세워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까지 각을 세울 이유가 사라졌고 그리고 왜 그 보완제 성격의 후보가 중요한지가 많이 알려졌어요 이미. 친윤 후보로는 확장성이나 보완이 안 된다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유권자들에겐 이미 충분히 저는 알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리고 상당히 현명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서운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각을 세우지 않잖아요. 저거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득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설득이 뭐겠어요? 대통령님, 총선 승리가 제일 중요하세요. 총선 승리를 해야 대통령께서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총선 승리를 갖다 드릴게요. 제가 보완제가 돼 드릴게요. 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얘기가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게 나경원 의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쭉 나가면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의원에게는 굉장히 지금 이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차악 내지는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생기는 거죠. 예. 유승민 후보도 그러면 내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최고의 악이 되고 차악을 선택하는 내지는 최선이지만
최선을 항상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게 세상은 아니니까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에게 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승민 의원도 출마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제 늦은 오후 이후로 예. 대통령실 분위기가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전까지는 나경원 의원 출마하기만 해봐라. 어떻게 출마를 해? 지금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늦은 오후 이후부터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냐, 총선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취재한 겁니까? 네네. 예.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뀐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까지는 상당히 강한 수준으로 나경원 의원에 대한 비토적인 분위기가 강했는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설 전까지 있을 여론조사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경원 의원의 지지와 김기현 의원의 지지가 어느 정도로 따라붙느냐. 만약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분위기겠죠. 근데 하지만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나경원 의원이 더 득표율이 더 높아지면은 지지도가 더 높아지면 이거는 그냥 물꼬가 터져버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억지로 막으려고 하다가는 더 큰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좀 중점 들여서 관심 있게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아마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조사 시점이 언제인지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7일부터 9일이면 이미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시점도 반영이 일부 된 거예요. 쿠키뉴스가 의뢰하고 한겨리서치가 한 건데요. 오른쪽이 오늘 나온 겁니다. 전체 대상으로는 여전히 유승민 전 의원이 33.9, 나경원 전 의원이 15, 안철수 의원이 11.4, 김기현 의원이 8.8, 황교안 전 대표 3.5, 윤상현 1.7, 조경태 1.6. 12월 3주차와 비교할 때 뭐 순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죠. 예,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나오게 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뢰한 기관, 조사한 기관의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뭐 표본은 얼마나 되고 또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설문은 어떤 내용인지 또 답변은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오히려 한 달 전보다 더 올라갔네요. 30.7.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조사에서는 8.9였는데 18.8. 어유 많이 올랐네요. 유승민 전 의원이 16.1에서 14.6 소폭 하락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한 달 전과 큰 변동이 없고 황교안 전 대표 아주 소폭 올랐고요. 윤상현 의원은 변동이 없고 조경태 의원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기관, 이것도 미디어 토마토가 한 건데 전체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거겠죠. 뭐 역시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많이 나오고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강신업 변호사, 황교안 전 대표, 권성동 의원 불출마 선언했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한번 볼까요? 나경원 전 의원이 이게 발표가 된 게 6일에 나온 건데요. 30.5, 김기현 의원이 18.2, 안철수 의원이 16.5, 유승민 전 의원이 8.6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이걸 보면 지금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여론조사,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2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음 주 초에도 이런 조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나경원 전 의원은 결국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대세가 나경원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반대측에서도 막기가 힘들 거고요. 본인으로서도 내가 출마만 하면 이번에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네. 정치인이요. 정치 지도자가 지금 기회가 왔는데 안 잡으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접었잖아요. 그리고 원희룡 의원도 이제 출마자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의 표가
김기현 후보로에게 상당 부분 갈지 아니면 나경원 후보에게도 갈지 이 부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마 선언한 지 일주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핵관들이 결사적으로 지금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수치 이상으로 못 올라가게 된다면 김기현 의원 측으로서도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고,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는 내가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내 지지율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상향 추세, 계속 오르고 있구나. 내가 출마 선언만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으로부터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결국엔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하지만 않으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아까 한 말씀 하시려고 했었죠? 예. 예.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뭐냐면 그 여론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는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빠지는 양을, 그 폭을, 진폭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무조건 조금 빠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결과로 곧바로 이어지진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유의미하게 빠지고 김기현 후보도 유의미하게 올라와서 둘의 그 오차 범위가 거의 오차 범위 안으로 붙어야 그때서야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어떤 드리고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이 아니면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오차범위 이 밖에서 상황에 잘 대한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상황이 나경원 의원의 출마 결단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오차 범위까지 줄어든다면 장성철 소장의 말씀대로 출마는 좀 어려워질 것이고, 오차 범위 밖에서 유지가 된다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의 출마 기회는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좋은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자, 나경원 전 의원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뭐 방송,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간단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딱 지목하니까 윤핵관들이 달려들어서 집단적으로 린치하고 왕따를 시키고 있다. 학교 폭력 같은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나경원 전 의원보다 더 당대표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 개인이 당 지배하는 정당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연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을 향해서 또 윤핵관을 향해서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요.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의 현재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당의 분란과 갈등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당 지도부 될 자격 없습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키우려는 사람, 당 지도부 될 자격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건 우리 내부에 있어요. 저건 우리의 분열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 잘하도록 도와야 된다. 우리 좀 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잘 구성해야 이게 손발이 척척 맞아서 돌아간다. 여러 가지 아마 사정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당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수도권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저는 전력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눈빛만 봐도,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알아야 한다, 이 얘기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은 같은 수도권이 지역구라고 하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나경원 전 의원보다는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비대위원장이라면 전당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갈등과 혼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입장인데, 특정한 사람은 안 돼라는 저런 이미지와 시그널을 주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전당대회의 흥행과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더라도 본인은 남는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요? 왜냐면요. 다음 대선 도전에 오히려 뭐
나가서 떨어지더라도 네, 플러스가 될 것이다. 네, 왜냐면은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 입당을 해서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들에게 인사하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본인이 스며들게 하는, 그리고 본인의 존재감을 알려드리는 것만 해도 상당히 남는 장사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명박 정권도 봐왔고 박근혜 정권도 봐왔지만 이렇게 당원 당규 룰을 바꾸고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면서 출마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박들도요, 누군가 경쟁자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막진 않았어요. 집단적으로 출마하기 전에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출마하고 났을 때, 경쟁했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뜻은, 우리 친박의 뜻은 이 A라는 사람에게 있어요 라고 선거운동을 해줬지, 경쟁자에 대해서 너는 상종 못할 인간이야, 너는 이제 유승민과 같이 우리가 취급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의 협박의 말을 하는 것은 같은 당에 있는 의원들로서는 부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다. 정당의 비민주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 그래서 제발 저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유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정당의 민주성과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또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최근에 대통령실에 일단 비판을 받게 된 게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은 대출금, 이자 같은 걸 좀 탕감해주는 구상이 어떻겠느냐, 그런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발언이다, 유감이다, 강하게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그만두게 된 건데,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서 자신의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홍준표 시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우리 동작구에서도 윤석열 정부 정말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실 거죠? 저는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이런 구상도 저런 구상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리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전당대회 때 나와서 얘기한 제도였어요. 근데 이거 갖고 파퓰리즘이라 해서 제가, 나경원이 파퓰리즘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홍준표 시장이 말이죠. 지난 6일, 9일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SNS에 올렸던 글도 보여드릴게요. 나경원 전 의원 대통령실과 조율 없이 좌파 포퓰리즘적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한번 튀어보려고 혼자 생각하고 발표한 것 같다. 두 자리 놓고 기회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실도 손절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말이죠. 아까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홍준표 시장이, 당시 후보가 했다는 건데요. 저희가 그 영상을 아주 어렵게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이 출산 장려 정책은 실패를 했고, 이게 이제 간접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까 실패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직접 지원 제도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고,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월에 실시한 정책을 보면 결혼 시에 4천만 원 대출을 하고, 아이 낳으면 이자 면제하고, 그 다음에 둘 낳으면 원금 3분의 1 탕감을 하고, 셋 낳으면 전액 탕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넷 이상 되는 여성은 평생 소득세를 또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헝가리에서 결혼 건수가 20% 증가하고 1년 만에 대폭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홍준표 시장이 조금 그렇겠어요. 예, 좌파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난했었는데. 깍두라 하겠는데, 이 방송 보고는. 본인이 다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기획재정이 오래 했는데요. 이거 저출산 대책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수십조 원을 투자했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그 송준표 그 전 후보가 얘기한 직접 지원 정책, 간접보다는 직접 지원 정책을 대폭 늘리는 건 좋은 정책입니다. 홍준표 시장도 아마 이 영상 보면 또 글을 올리겠죠?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얘기를 기억을 못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경원 위원장을 비판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강하신 예.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좀 머쓱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 영상 또 자신의 과거 발언 보고 또 어떤 이야기 할지는 한번 보고요. 두 분 가시기 전에 짧게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대구를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시장도 아마 방문한다고 하는데 어떤 영상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의 대구 방문 봉사활동 취재를 대통령실 기자들이 풀단을 구성을 해서 현장 취재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사진과 영상 찍어서 기자단에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기자가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게 아마 설 연휴 앞두고 대구는 더군다나 또 보수 정당의 기반인 곳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둔 그런 행보일까요? 오늘 되게 상징적인 날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봉사활동 어디 급식소라든지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는 거를 녹화 중계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민들이 많이 모이는 대구 서민시장 갔단 말이에요. 서문시장을. 그렇다면은 적극적인 활동 선포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네, 저도 그렇게 뭐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뭐 저런 활동, 뭐 서민들을 찾아가는 활동, 봉사하는 활동,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자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단기에 자주 하시고 또 진정성 있게 하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뭐 좋은 것 같고요. 저게 초심이라면 변하지 않고 저거를 가지고 뭐 연출하려는 어떤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 부인의 대외 활동. 시청자분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뭐 그 부분도 상당히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또 연동이 되는 부분일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 부인의 활동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